그런데 그 입담만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현종이 농담조로 그 큰 뱃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가 하고 물었는데 남아있는 물건은 없고 오직 붉은 마음, 즉 진심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안녹산이 또 당현종을 접견할 때 이런 말도 해요. 지난해 영주에서 벌레가 곡식을 먹었는데 신이 향을 태우며 하늘에 기도했나이다. 신이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벌레가 신의 마음을 파먹을 것이고 신에게 어김이 없다면 벌레를 쫓아버리소서. 아니 그랬더니 즉시 숱한 새들이 북에서 날아와 벌레를 다 쪼아먹었나이다. 이거 뭐 내 충성심 때문에 새들이 벌레를 내쫓아줬다 뭐 이런 말이니까 진짜 엄청난 아부의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안녹산이 태자도 아련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태자에게도 절을 해야 되잖아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신하들이 빨리 절을 해! 빨리 하라고 하니까 안녹산이 신은 호인이라 이 조정의 예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자라는 관직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현종이 이는 황태자로서 짐이 천추 만세 뒤에,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너의 주군이 될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안녹산이 신이 어리석어 지난날 오직 폐하 한 분만 계신 줄 알았지 황태자가 계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 황제는 현종 당신뿐이야. 뭐 이렇게 또 아부하는 말인데 현종이 이런 아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안녹산을 총애했다고 합니다. 또 뭐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고 해서 현종은 안녹산에게 금은 보화를 하사하고 범양절도사, 하북 채방사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녹산은 10만 군사를 거느리게 돼서 이 북부 변경에 군사적 실권을 진 인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서 이 안녹산을 위한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안녹산이 갑자기 폐하 신이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하는 거예요. 현종이 그래 무엇이냐 했더니 신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뒤로 고상한 여자분을 보면 어머니로 모시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머니로 모실 분을 찾았습니다. 아니 설마 그 내 옆에 있는 이 여인을 말하는 거냐? 맞습니다. 폐하 옆에 계신 그분을 어머니로 삼고 싶습니다. 아니 이 양옥한이 안녹산의 어머니 뻘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직 양옥한은 20대였어요. 그런데 안녹산은 그때 40대였단 말이죠. 안녹산이 16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양옥한을 자신의 어머니로 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현종이 되게 재밌어 하면서 내 여인이 좋다면야 승낙을 하지 하면서 이 양옥한의 의중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양옥한도 그거 재밌는 일이네요 하면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방의 실권을 가진 천하무장을 양아들로 삼는다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안녹산은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황제의 여인 양귀비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을 아련할 때마다 황제에게 먼저 절을 안 하고 양귀비에게 먼저 절을 합니다. 호인들은 어머니에게 절을 한 다음 아버지에게 절을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 안녹산은 현종과 현종의 총애를 받는 양귀비에게 온갖 아부를 떠는데요. 자주 자신의 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몸이 뚱뚱한데도 이 현종과 양귀비 앞에서 호선무를 추는데 춤을 출 때면 바람처럼 나비처럼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한 시가 있어요. 온 나라 음악에 젖고 춤에 젖어 태평스럽고 웅장한 화천궁은 달빛에 더욱 도드라지네. 선율에 어우러져 녹산이 춤추니 겹겹 산을 지나는 바람결에 귀비의 웃음소리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목의 그 시의 일부분 시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안녹산이 막 발가벗겨진 채로 비단 포대기에 이렇게 싸져서 막 메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뒤따라가면서 궁녀들이 하면서 막 웃음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황제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현종이 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궁녀들이 기비께서 녹산 아들을 새삼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나라 민간에는 속칭 새삼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3일째 되던 날에 목욕식을 거행하면서 아기의 몸을 씻기는 그런 풍습을 새삼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3살 이 갓난쟁이도 아니고 이 40대 아저씨 녹산을 새삼시키겠다며 비단 포대기에 싸서 목욕탕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현종도 그거 참 재밌겠다 하면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막 급히 달려가요. 근데 딱 보니까 안녹사는 벌거벗은 채로 이 포대기에 쌓여서 막 응애 하면서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종은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아니 이런 아들을 위해서 이런 의례를 뭐 치르다니 하면서 양귀비에게 금은전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자치통감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청지에서 목욕을 마친 안녹산, 이번에는 그를 오색천으로 만든 요람에 눕혀가지고 수십 명의 궁녀들이 요람을 막 흔들어요. 그럼 안녹산이 어린 애기처럼 양귀비를 보고 엄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안녹산과 양귀비가 그 엄마와 아들 이상의 사이였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요. 양옥한이 안녹산의 남자다움과 또 자신을 극진히 모시는 것에 뭐 푹 빠졌고 두 사람이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야사에 따르면 안녹산과 양옥한이 황제의 몰래 뜨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양옥한의 가슴에 상처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현종에게 이를 들키면 안 되니까 양옥한이 붉은 비단천으로 가슴을 가렸는데 그것이 중국어로 허즈 또는 뚜따우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여성의 속옷, 브래지어의 시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자치통감에 따르면 이로부터 안녹산이 궁에게 출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간혹 기비와 식사를 하거나 간혹 밤이 다 가도록 나오지 않았으니 잠옷 추한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지만 또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렸음에도 현종은 아니야, 엄마로서 아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뿐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 다시 양국충 이야기로 돌아와서 양국충과 이인보의 암투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양국충은 안녹산과 손을 잡고 이인보를 축출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합니다. 하지만 만만한 이인보가 아니죠. 751년 이인보가 이 검남 지역에 전란이 잦아서 변경이 불안하니 이 검남 절도사인 양국충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주청을 올립니다. 조정에서 양국충을 일단 배제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양국충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양옥한이 이제 고력사를 불려서 의논을 해요. 그런데 일단 양국충이 군무를 맡아 잠시 이제 공격을 피하도록 하고 조용한 때에 당현종에게 다시 주청을 올려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양국충은 촉당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되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허무하게도 752년 11월 이인보가 병자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로써 이인보와 양국충의 대결은 막을 내리게 되니 현종은 양국충을 재상으로 임명을 했고 이후 양국충은 30개, 40개가 넘은 관직을 차지하고 득세하게 됩니다. 구당서에 양국충은 성품이 간악하고 개벽하였으며 재능이 천하고 행실이 더러웠으며 40여 개의 벼슬을 겸임하여 제멋대로 위세와 이 권력을 농단하여 현종은 그의 거짓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충은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 원통한 옥사를 많이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니 당나라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사람을 쳐내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남게 됐어요. 양국충과 안녹산.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또 거슬려 하게 되지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존재가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국충은 현종에게 안녹산이 힘을 비축해서 반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시험 삼아 그를 소환해 보소서 그는 감히 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혹시나 해서 이 안녹산을 불러들여 보니 이 안녹산은 급하게 달려와서 신은 호인으로서 폐하의 총애를 받았기에 이처럼 고위직에 올랐나이다. 지금 양국충이 이 질투하니 신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읍수하는 겁니다. 현종은 안녹산에게 그래 내가 너 믿지 아유 믿어 하면서 오히려 시급을 늘려주고 또 안녹산의 아들들 또한 또 그 지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는 잘가 건강하고 하면서 자신의 어휘까지 벗어서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녹산은 그 거란의 침공을 격퇴하는 공적을 쌓아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오늘날 버마 지역의 이민족 왕국인 남조에 대한 무분별한 토벌 계획을 세웠다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자신이 가서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또 대패를 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양국충과의 경쟁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은 변경에 있으니까 양귀비와 현종을 자주 아련할 수도 없으니까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싹 밀어버리고 내가 군주가 돼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뭐 군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몰래 병사 모으고 군마 사들이고 무기를 만드는 곳, 또 군량을 비축하는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을 의심할 수 없게끔 대신들에게 뇌물도 주고 현종과 양옥한에게는 입안에 혀처럼 굴어서 이번에는 15만 병사를 보유한 당나라 최대 권력을 가진 장수로 거듭나게 되죠. 자, 이렇게 군사가 15만에 또 갖출 것 다 갖추었다고 생각한 안녹산. 755년 11월 9일 간신 양국충을 주벌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 범양에서 군대를 일으켜 15만 군대를 이끌고 남하에서 장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른바 안사의 난이 일어난 것이죠. 자, 안사의 난은 755년에서 763년에 걸쳐 일어난 대규모 반란으로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 일당의 첫 글자를 따서 이르는 말로 천보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중원 일대에 100년이 넘게 전쟁이 없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다 당황했어요. 백성들도 우왕좌왕, 관리들도 우왕좌왕, 도망치고 항복하기 바빠서 반란군들은 저항다운 저항 한번 받지 않은 채로 파죽지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계속 불리하게 전개가 되니까 하북에 있던 이 주군이 투항을 하고 이 안녹산의 군대는 이미 황하를 넘어서 동도인 낙양에까지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와요. 현종이 급히 군사를 모아서 낙양을 지키게 했는데 12월 8일에 낙양 주위를 포위한 안녹산은 13일에 바로 낙양을 점령해버립니다. 거병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었어요. 이렇게 낙양이 함락이 되자 현종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낙양을 지키지 못한 장수들을 참수해 그 묵을 내걸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안녹산은 낙양에서 스스로 황제에 올라요. 국호를 대연이라고 칭하고 황제에 오르게 되니까 엄청나게 격분한 현종이 내가 직접 출정해 그놈을 처단하겠다라고 나섭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종이 장안을 떠나면 태자 이형이 조정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태자 이형은 이 양귀비와 양씨 일족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황제가 없는 사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국충이 양옥한에게 절대 현종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폐하를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현종을 붙잡아서 결국 현종은 출정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서 곽자이와 이광필이라는 장수가 후방에서 안록산 군대를 기습하고 또 가서한과 안록산이 또 전투를 벌였는데 가서한이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살짝 또 반전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현종은 이 기세를 몰아서 이 반란군을 완전 소탕해라 라면서 가서한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가서한은 이 장안의 방패격인 동관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군이 아직 병력이 좀 약한데다가 반란군의 기세가 너무 치솟아 있습니다. 섣불리 선제 공격하지 말고 수세를 유지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격전을 벌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의를 했는데 현종이 지금이 기회다. 너 두려워서 지금 안 가려는 거냐? 라면서 다그쳐서 결국 가서한이 출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행군 도중 매복에 걸려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위로 잡히게 되었고 그렇게 동관이 뚫리게 됩니다. 원래 굉장히 험준한 요새였던 동관이 뚫려버리니까 이 안록산 군대가 언제 장안으로 들어올지 장안으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급히 양국충은 이제 몽진을 해야 한다라면서 논의를 하고 또 현종도 장안을 버리고 몽진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현종, 양옥한, 고력사, 황자와 황비들 등등이 몽진 행렬에 오르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 또 태자 이형, 양국충, 그리고 신료들, 호위부대, 용무군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동궁의 환관이었던 이보국이 태자에게 와서 그 용무장군 진현내가 모든 장교와 사병들이 말하기를 나라가 이 환란을 만난 것은 다 양국충이 제멋대로 날뛴 탓이라고 여겨서 그를 죽여서 백성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양국충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이 이제 암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장안에서 백여리쯤 가서 섬서성 마외파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군사들이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양국충은 수행하는 관리들과 또 장안에 같이 있다가 뒤따라왔던 각국의 사신들도 몽진 행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힘들어 빨리 양식을 꺼내서 저녁거리를 좀 해결해 주시오 하면서 양국충을 가로막아서 서로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현내의 부하가 재상과 오랑캐들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 라고 소리칩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양국충을 죽이기 위한 어떤 말이었겠죠. 자, 그러자 병사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그대로 검을 빼들고 양국충에게 돌진해요. 호위무사들이 놀라서 하는 사이에 양국충은 병사들에게 난도질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막사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현종과 양옥하는 막 이상한 함성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양국충이 이제 피살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현종의 막사를 이렇게 포위하더니 그 용무장군 진현내가 재상 양국충이 모반을 해서 저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근이 아직도 폐하의 신변에 있으니 미련을 두지 말고 버리시어 사형에 처하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근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종은 그럴 수 없었죠. 양옥하는 깊은 궁 안에 갇혀 있었는데 어찌 재상의 모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이나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이미 힘없는 늙은 황제가 된 현종은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고력사는 이 요구를 거부했다가는 황제조차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황제를 재촉합니다.
양옥한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양국충이 이미 죽었는데 양옥한이 아직도 폐하 곁에 있다면 이 병사들은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옥한도 도저히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고력사에게 병사들에게 말해주시오.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길 원한다고 하고 말하고 현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고하게 되지요. 폐하, 옥체 보존하시고 꼭 이 난국을 벗어날 방도를 찾으소서. 현종은 너무나 애정했던 이 양귀비, 양옥한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늙은 자신을 원망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고력사가 밖으로 나가서 황제께서 귀비에게 자결을 명하셨다 하고 외치고 병사들은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력사는 불당에 들어가서 예를 올린 뒤에 양옥한을 불당 앞 이 배나무 아래로 데려가서 하얀 비단 끈을 그녀의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귀비께서 승천하셨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양옥한은 그렇게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요. 현종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해서 인근 조그마한 산에 장사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양귀비의 언니 괘국부인, 그러니까 현종과 정을 통했던 괘국부인이 사실 양국충과도 간통을 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양국충의 아내 배씨는 좀 기생 출신이어서 그런지 쿨하게 이들 관계를 이해해줬어요. 나 이혼시킬 거 아니면 뭐 둘이 뭘 해도 난 상관없어. 이런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양국충이 죽고 양귀비가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괘국부인과 양국충의 아내 배유 등 남은 가족들이 다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군사들에게 발각이 돼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게 됐는데 배유가 괘국부인에게 검으로 자기를 찔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괘국부인이 배유를 찌른 후에 자신도 이렇게 찔러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기지 않아서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양귀비가 죽고 간신히 이제 또 피난길을 떠났던 현종은 756년 7월 황희를 당시 태자였던 이형에게 물려줘서 이형이 이제 숙종이 되고 현종은 태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안사에 나는 숙종이 다 이제 진압을 하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남은 인생 양귀비만 그리워하며 지내게 되죠. 양귀비의 초상화를 앞에 놓고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양귀비 보고 싶어 하면서 6년의 세월을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762년 어느 날 당현종이 옥피리를 굉장히 처량하게 불더니 궁녀를 불러서 목욕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7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죠. 양옥한의 첫 번째 남편 수왕 이모 기억나시죠? 수왕 이모는 양옥한과 아버지 현종의 죽음을 다 지켜보았고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안까지 점령했던 안녹사는 두 눈을 실명하고 또 그의 맏아들 안경서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 안사의 난은 8년 동안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 안에는 혼란이 계속되었고요. 또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현종이 불러들였던 위구르 칸국의 그 군대가 군사를 물리지 않고 당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 틈에 티벳도 군대를 동원해서 대륙을 약탈하는 등 당나라는 온갖 순환을 겪게 되고 이후 천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양귀비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양귀비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죽이기에는 그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죽게 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고력사 그리고 군졸들이 그녀를 도저히 죽이지 못해서 그녀가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일본으로
탈출시켰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간 양귀비는 뭐 30년이 넘게 또 일본에서 또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유물과 사당 무덤이 일본 야마구치현에 남아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양귀비의 후손이라면서 족보까지 들고 나온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화모 11홍 권불 10년. 꽃은 열을 붉은 것이 없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양귀비도 그 화려한 날을 보냈지만 역시나 오래가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네요. 역시 정도를 벗어나면 그 끝은 어떤 비참한 최후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